저는 개인적으로 새소리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나온 이것도 역시 이제 유신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우리 새 100가지를 아주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새 소리 연구에도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요. 이 새 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소리,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으면 우리 기분이 좋은데 교수님 생각하기에 어떤 새가 난 이 새가 가장 아름답게 들린다, 그런 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새소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일반에 울음소리라고 통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영어식으로 하면 송과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송, 이걸 우리말로 울음소리로 통일을 했고요. 이거는 암수가 수컷이 프로포즈 한다든지 암컷이 또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암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자기의 세력권 쓰는 이런 의미가 있죠. 콜이라는 거는 이제 신호소리라고 번역을 제가 했는데요. 그거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저기 온다든지, 경계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울음소리나 번식, 세력권 이런 거 상당히 깊은 것 같고, 나머지 신호소리는 뭐 아주 직하는 이런 소리도 이제 다 신호소리인데, 그게 좀 다르죠. 소리라는 것은 이제 새들이 자연적으로, 그죠. 새들은 이제 성대가 없기 때문에 울 때, 소위 말해서 명간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 명간에서 나오는 소리가,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듯이 굉장히 옆에 노래를 잘 부르는, 하는 새가 있으면 또 잘 받아 배워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휘바람새 같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휘바람을 잘 부르는 새에게 또 가정교사 하듯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같은 종인데 지역마다 우는 소리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투리죠. 새들도 사투리가 있다.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는 본래 이제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만히 놔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교사를 데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또 사투리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새소리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에는 아름답다는 게 이제 꾀꼬리 소리. 예,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황금새, 핑쿠르르는 황금새, 흰눈썹 황금새하고 황금새가 소리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진박새, 침엽수에서 진박새. 우는 건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찌찌뽕, 이렇게 운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새소리라는 것은 검은 등 뻐꾸기. 그렇죠. 네. 홀딱 뻗고 이렇게 울죠. 네. 그게 재미있는 새소리입니다. 예. 네네, 좋습니다. 지금 아까 도쿠가와 휘바람새 교육 말씀, 저도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 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휘파람새 소리는 휘리릭 해서 되게 간단한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 휘파람새가 그 휘파람새 소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새 소리를 배워서 하는 건지, 그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주로 그 휘파람새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들은 소위 말해서 지박기종입니다. 지박이요? 스라스. 이게 굉장히 그 소리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로 말하는 흰배 지박기, 네. 그 다음에 돼지박기, 네. 이렇게 되는데, 물론 호랑지박기는 전혀 소리가 다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영향을 받죠. 맞는데, 휘바람새는 본래 자기의 본래의 소리가 최고 영향을 많이 주고.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소리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지파기류 소리가 되게 마음에 와 닿았고요. 특히 이런 산 계곡이나 이런 데 울릴 때가, 저 소리 들으면, 진짜 명가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새 소리가 잘 많이 접하신 최영현 선생님은 이 소리가 나한테는 가장 맞습니다. 어떤 새 소리인가요? 네. 물론 새 소리는 아침에 이제 가장 소리가 맑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꾀꼬리는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짝을 찾을 때게 머리 곱게 빗고 건너 가리 그런 소리. 예. 그것도 예. 머리 곱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또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짝을 찾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약간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소리가 좀 틀린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개개 한데서 개개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또 요시끼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들어보면 또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요시끼리끼리끼리. 그럼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는 또 보면 우리가 개비 한다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맹꽁이 울 때에 맹꽁 안 울잖아요. 여러 마리 울다 보니까 맹 하면 예전은 꽁 막 그러니까 이렇게 새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또 우리가 듣는 소리 따라 틀려진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욕도 잘하고 소리도 요란하게 되는 거 등치도 적은 박새. 네. 박새 소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욕을 잘해요, 걔가. 네, 욕을 잘해서 숫자의 18을 잘해요, 걔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보면 들고 갈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이죠. 네. 우리 대표님한테 내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테크노 댄스를 어떻게 치신지 아시죠? 테크노스가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테크노 댄스 어떻게 쳐요? 갑자기 이런 어려운 질문. 흔들잖아요. 흔드는 거 이렇게. 원조가 뭐 어디 것 같아요? 원조. 테크노 댄스 원조. 저세입니다. 저세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거든요. 뭐 치권, 학권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이런 생태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지혜로움을 배워야 될 게 첨단 과학이 더 앞설까? 지혜로움이 더 앞설까? 얼마나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을까? 네. 지혜로움이 끝이 없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세 테크노 댄스. 아주 상상력이 넘치신다. 이제 최종현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새는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대가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거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표준어입니다.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새의 기억력이 좀 나쁠 거라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게 이제 표준어까지 되었는데요. 실은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등장하는 새들 중에서 굉장히 머리 좋은 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들 중에서 특히나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난 클라크 작가막이라는 새는 먹이 저장 행동이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그런 이런 새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공간 기억력 해마 부분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간 기억을 축적하는 데서 참새목의 세계과에 속하는 이제 까마귀과 그리고 동고비과 그리고 박새과 이런 애들이 일시적으로 인여먹이를 겨울에 대비해서 저장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뭐 몇천 개씩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까마귀 이런 정도는 굉장히 종이 기억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까마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00개 이상의 장소에 약 22,000에서 33,000개의 정도의 소나무 씨앗을 숨겨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찾아서 동면했을 때 겨울에 이제 동면과도 우위가 부족할 때 잘 찾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간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새도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내가 제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새를 가까이서 보고 느꼈던 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어나면 새대가리 하잖아요. 새대가리는 교과에서 나왔으면 새대가리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표현이 새를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거죠. 네. 단 밀어내서 표현한 거잖아요. 이 돌보다 단단한 게 뭐냐면 새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밀어나니까 쇠대가리 한 거지 새대가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새란 뜻이죠. 예, 새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새들이 얼마나 또 머리가 좋냐면 중국에서인가 몇천 년 전에 그 참새들이 농작물 피해를 다 줬다고 해서 수천 마리 다 때려 잡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참새들이 벼를 먹는 게 아니고 곤충들을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새를 다 잡고 나니까 그 이듬해에는 벼농사를 아주
곤충대다 속대밭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가면은 가로수에다가 벼를 묶어놨습니다. 참새들 먹으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간과 자연과 어떤 공생하는 그런 모습의 이런 생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새가 미련한 게 아니다. 새들에게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IQ가 좋아지겠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고 씻고 간섭만 안 하면은 네. 영구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